네,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알파 프로 김정훈 전문가입니다. 자, 주말은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테슬라가 지금 그 배터리 대기가 임박해 있고, 그 다음에 LG 화학의 어떤 물적 분할,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문제는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전기차 시장의 어떤 규모 확대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어떤 이슈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스마트카, 특히 스마트카 관련해서는 2차 전지 수소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 세 가지 파트는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에서도 그죠? 테슬라에서 지금 뭐라고 있죠? 자율주행 그걸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지금 좀 미국에서 또 진행이 되는 게 프라이밍 택시, 우버나 이런 부분들이 어, 그 프라이밍 택시라 그래서 나르는 택시 무인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은 과연 어떤 기반에서 이루어질까요? 물론 자율주행이나 그 다음에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테슬라가 이전까지는 그 배터리 데이 날 과연 어떤 기술들을 과연 낼 것인가? 그러면 향후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될 경우에 삼성 SDI도 많이 올라왔지만 삼성 SDI를 능가할 수 있는 종목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전에 오늘 우리 시장은 오전장 시장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 다시 매도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양시장 매도세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지수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은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고 아시아 증시 역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를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감한 어떤 수급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박스권에서의 어떤 조정 양상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24, 25일 날또 빅히터 엔터에 대한 기간 수요 예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자금의 흐름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진원생명과학이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특히 또 유한양행 역시 유한양행과 그다음에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조금 변동성을 개별 종목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첨보 이런 부분들 특히 이 M 플러스 이러한 종목들의 어떤 흐름이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유승민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후발 주자죠. 나인테크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 역시 오늘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삼진 L&D 역시 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 물론 수소차와 자율주행 섹터에서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지금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테슬라 배터리 된 날 과연 어떤 기술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혁신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무선 충전이 가능하냐? 지금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내연기관에서 달리는 동안에 충전을 하고 또 소모를 하고 충전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배터리가 이제 영향을 지속적으로 가면서 얘가 이제 수명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배터리 셀 이 부분이 테슬라가 만약에 자체 개발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가 커지겠지만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내가 테슬라 말고도 지금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니콜라가 또 제2의 테슬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파이는 전체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항상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가 그렇죠. 물론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 전기차 2차 전지 이 부분을 분사를 시키는 거죠. 분사를 시키는데 이거는 향후에 증자보다는 향후에 상장을 염두에 두고 진행이 되는 것이지만 일시적으로는 이게 LG화학의 100% 자회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이 나눠지지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최근에 투매를 좀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LG화학은 향후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실적 부분은 상당히 양호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지금은 우리 시장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바로 수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상승보다는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향후에 LG화학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영향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가 조금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테슬라의 어떤 배터리 내일 어떤 기술들이 조금 부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배터리 내일 테슬라의 어떤 공개 예상이 되는 기술로는 기존 건전지보다 4배 이상 자체적으로 큰 배터리 셀을 생산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경쟁 업체들이 조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납품 비중이 높은 배터리 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배터리 장치 시 이제 중간 모듈을 없애고 간소화한다. 이 부분이 결국 어떤 부분이냐? 기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간소화함으로써 이제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조금 더 가서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게끔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은 뭐 니켈, 망간, 코발트든 이제 다른 대체 개발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니켈이나 망간, 코발트 이런 부분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배터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대체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신기술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소재 나노 와이어를 적용한다. 일단 제가 어떤 이 소재 부품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나노 와이어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또 이와 관련 섹터들이 또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날 어떤 기술들이 공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은 유동성 장세에서 일단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제약 바이오와 스마트카, 그렇죠? 2차 전지 자율주행, 그 다음에 수소차,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오늘 나인테크라든가 그 다음에 삼진 L&D,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A프로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서 조금 시차를 두고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첨보, 에코프로비엠,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스펙과 합병을 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으로 향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후 시간에도 성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리스크 관리와 어떤 신규 종목에 대한 어떤 매수 전략을 병행을 하시되 리스크 관리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석 연휴 이후에 미 대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코로나 신규 환자 수가 유럽 쪽에서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도 코로나 관련 섹터들이 변동성을 보이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흐름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오후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리스크 관리와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